흙 묻은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의 부활, 낡은 공단 지역의 도예가에게 찾아온 운명적 제안. 깨진 도자기처럼 산산조각난 꿈을 다시 모아 빚어낼 수 있을까? 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도예 공방의 문이 열리며 강민석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민석은 공방 한쪽에 놓인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빛 아래 드러난 그의 눈에는 깊은 고독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민석은 30대 중반의 도예가였다.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몇 번의 작은 전시회도 열었지만 그의 예술적 열정은 현실의 벽 앞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 지금은 대량 생산 도자기 업체에서 의뢰받은 상업용 그릇들을 만들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때 그가 꿈꾸던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는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현실에서는 그저 꿈으로만 남아 있었다. 민석은 물레 앞에 앉아 흙덩이를 올려놓았다. 손가락이 흙을 만지자 익숙한 감촉이 전해졌다. 그는 기계적으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에게 흙은 더 이상 영감의 원천이 아니라 단순한 생계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의 손이 흙을 빚어내는 동안 머릿속에는 다음 납품 일정과 밀린 공과금 고지서가 떠올랐다. 현실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작업을 마친 민석은 완성된 그릇들을 정리했다. 모두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같은 패턴이었다. 개성도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그저 기능적인 물건들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학 시절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질감과 색채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꿈을 품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꿈과는 너무나 달랐다. 일주일 후 민석은 우연한 기회로 참석하게 된 한 도예 전시회에 서 있었다.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자리를 채우러 왔을 뿐이었다. 전시장 안은 세련된 갤러리스트들과 예술가들로 가득했고 민석은 그 속에서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의 낡은 청바지와 물들이 묻은 작업복 셔츠는 주변의 세련된 의상들 사이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민석은 전시된 작품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화려한 색감과 대담한 형태의 도자기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들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민석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치품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공방으로 돌아가 기계적으로 그릇을 빚어내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민석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의 앞에는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박세연이었다. 그녀는 이 갤러리의 관장이었지만 물론 민석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이 화려한 전시회의 일부분인 누군가라고만 생각했다. 민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 화려하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영혼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만든 사람의 진정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말을 마친 후 민석은 자신의 솔직함이 신뢰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의외로 세연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아름답다거나 멋지다는 말만 하는데 당신은 도예를 하시나요? 민석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을 도예가라고 소개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요즘 그가 하는 일은 예술보다는 단순 생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내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연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녀는 민석에게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물었고 민석은 점점 편안함을 느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의 열정,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 속에서 점점 잃어가는 예술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세연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녀가 며칠 후 민석의 공방을 방문하겠다는 것이었다.
민석은 자신의 초라한 공방이 부끄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주소를 알려주며 정리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 거라고 미리 사과했다. 전시회를 나오며 민석은 묘한 설렘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의 작품과 철학에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다.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이미 예술가로서의 그는 죽어버린 것은 아닐까? 약속된 날 민석은 공방을 서둘러 정리했다. 오래된 작품들을 선반 위로 올리고 바닥에 흩어진 흙을 치웠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공방을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좁고 낡았지만 그곳에는 분명 그의 삶이 녹아 있었다. 벽에 걸린 초창기 작품들, 구석에 쌓인 스케치북들, 그리고 완성하지 못한 채 방치된 작품들까지. 문이 열리고 세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예상과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다. 세연은 공방을 둘러보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벽에 걸린 민석의 초기 작품들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것들은 상업적이지 않았지만 확실한 개성과 감성이 담겨 있었다. 이런 작품은 더 이상 만들지 않으시나요? 세연의 질문에 민석은 쓰게 웃었다. 그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예술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대화가 깊어질수록 민석은 오랫동안 자신 안에 가두어 두었던 생각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도예를 시작했는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었는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열정의 불꽃이 타올랐다. 세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기대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였다. 민석은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믿음을 읽을 수 있었다. 민석 씨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어요. 세연의 제안에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고민했다. 안전한 현실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가득한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에 세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민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팀이니까요. 함께 이 여정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 말에 민석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 생각은 그에게 작지만 확실한 용기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일찍 일어나 공방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전날보다 가벼웠다. 공방에 도착한 그는 평소와 달리 바로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스케치북을 꺼내들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대학 시절부터 그려온 수많은 스케치들. 그 안에는 그의 꿈과 열정, 그리고 예술적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민석은 새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을 담아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민석의 머릿속에는 세연의 프로젝트가 그려졌다. 오래된 도자기 공장이 새로운 예술 공간으로 변모하는 모습.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예를 배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처음으로 민석은 그 비전을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스케치를 마친 민석은 전화기를 들어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온전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세연의 목소리에서는 기쁨이 묻어났다. 그녀는 바로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적 전환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다.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오랜만에 도시를 산책했다. 그는 오래된 공단 지역을 지나 세연이 프로젝트로 계획하고 있는 도자기 공장 근처에 이르렀다. 건물 외관은 낡고 쇠락해 있었지만 민석의 눈에는 그 너머의 가능성이 보였다. 그는 건물 앞에 서서 잠시 그 공간을 상상했다. 생기 넘치는 예술 공방, 사람들로 가득한 교육센터, 그리고 도시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문화 공간.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과거의 두려움과 한계를 넘어서 다음 주 월요일 민석은 세연과 함께 오래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다. 그들은 건물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리모델링 계획을 논의했다. 외부 건축가와 디자이너들도 함께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석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그는 이 공간이 단순한 예술센터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날 이후 오래된 도자기 공장의 리모델링이 시작되었다. 민석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좁은 공방에 갇힌 고독한 도예가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건축가와의 의견 충돌, 예산 문제, 행정적 장벽 등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였다. 특히 지역 예술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도예협회장 임수진이 주도하는 지역 예술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외부인의 침입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느 날 민석은 지역 카페에서 우연히 임수진과 마주쳤다. 그녀는 민석을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다. 강민석 씨죠? 그 프로젝트의 예술 감독이라고 들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죠? 외부 자본이 들어와 지역 예술의 정체성을 해치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민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이 프로젝트가 지역 예술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수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좋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은 상업적인 프로젝트일 뿐이에요. 우리 지역 예술가들은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수진의 말은 민석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역 사회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민석은 그날 밤 세연에게 이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연은 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세연의 말에 용기를 얻은 민석은 지역 예술가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지역 도예협회에 직접 찾아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이었지만 민석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예술가들도 있었다. 그러던 중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리모델링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건축가가 갑자기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유는 창의적 의견 차이였지만 실제로는 지역 예술계의 압박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건물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된 것이었다. 오래된 벽체의 균열, 기초 부분의 약화 등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다. 이 소식을 들은 투자자들 중 일부가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예산이 초과되고 일정이 지연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세연조차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며 직접 현장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의 건축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하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도움을 요청했다. 밤늦게까지 현장에 남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했다. 세연도 그의 노력에 감동받아 함께 밤을 새우며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위기의 순간 뜻밖의 발견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민석은 건물 지하를 조사하던 중 오래된 도자기 가마와 전통 기법으로 만든 도자기 조각들을 발견한 것이다. 이 건물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한때 전통 도예의 중심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민석은 이 발견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는 밤새 새로운 디자인 계획을 스케치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를 잇는 디자인이었다. 오래된 가마를 보존하면서 그 주변에 현대적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 전통 도예의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디자인이었다. 다음 날 민석은 세연과 투자자들에게 이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석의 프레젠테이션은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추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세연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민석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덕분에 프로젝트가 살아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석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믿는 바를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예술가로서의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새로운 계획에 따라 공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하에서 발견된 가마는 조심스럽게 복원되었고 그 주변으로 현대적 공간이 디자인되었다. 민석은 거의 매일 현장에 나와 작업을 감독했다. 그는 때로는 직접 손을 더러워가며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런 민석의 모습은 점차 지역 사회의 시선도 변화시켰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에 감동받아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몇몇 지역 장인들은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들은 민석의 열정에서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민석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의 비전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세연과의 협업도 더욱 원활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마침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래된 도자기 공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외관은 역사적 특징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했고 내부는 넓고 개방된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지하의 가마 주변은 작은 박물관처럼 꾸며져 이 지역의 도예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다. 개관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민석은 혼자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공단 지역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는 듯 했다. 민석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물 하나의 변화를 넘어 지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랐다. 개관을 일주일 앞둔 시점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민석은 개관 전시를 위한 작품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오랜만에 그는 순수하게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따라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도자기들은 과거의 작품들과는 달랐다. 더 깊은 감성, 더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내면적 성장을 반영하는 듯 했다. 개관을 앞두고 지역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다. 여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민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비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지 않았다. 자신이 믿는 예술의 가치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개관일이 다가왔다. 두 번째 기회 도예 공방의 첫 번째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민석은 아침 일찍 공방에 도착했다. 그는 빈 공간을 천천히 걸으며 여기까지 오기 위한 여정을 돌아보았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 순간에 도달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챕터가 펼쳐져 있었다. 두 번째 기회 도예 공방의 개관식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예술계 인사들, 언론, 그리고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까지.
민석은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세연은 그의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개관식 중앙에는 민석의 최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예전 작품과는 확연히 달랐다. 더 깊은 감성과 성숙한 기술, 그리고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방문객들은 그의 작품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감상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지역 도예 협회장 임수진을 중심으로 한 일부 예술가들은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개관식에 참석했지만 비판적인 시선으로 공간을 둘러보았다. 수진은 화려한 외관만 있을 뿐 결국 외부 자본의 침입일 뿐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주변 사람들에게 피력했다. 이를 듣게 된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공방이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바람을 전했지만 수진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떠났다. 민석은 아쉬움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언젠가는 지역 예술가들도 이 공간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리라 믿었다. 개관 이후 첫 몇 주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호기심에서 왔던 사람들이 재방문하기 시작했고 워크숍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민석은 매일 아침 공방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모이는 장소였다. 그러나 곧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다. 초기에 관심이 줄어들면서 방문객 수가 감소했고 일부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부족해 취소되었다. 세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석에게 초반의 화제성이 사그라들고 있으니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석은 고민에 빠졌다. 단순한 전시 공간이나 교육센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밤늦게까지 공방에 남아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 노부인이 깨진 찻잔을 가지고 공방을 찾아온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고 최근에 실수로 깨뜨렸다고 했다. 민석은 그 찻잔을 살펴보았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민석은 복원을 약속하고 일본의 금 접합 기법인 킨츠기를 활용해 찻잔을 복원했다. 금으로 균열을 메우는 이 기법은 깨진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완성된 찻잔을 받아든 노부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깨진 자리가 오히려 더 아름다워졌다며 인생과도 같다는 감상을 나눴다. 이 경험은 민석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깨진 그릇에 새 생명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만 깨져버린 도자기를 가져오면 킨츠기 기법으로 복원해주는 서비스였다.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상처와 회복의 의미를 이야기했다. 이 프로젝트는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단순한 수리 서비스가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치유 과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깨진 그릇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가져왔다. 이혼, 실직,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그들에게 깨진 그릇은 자신의 삶의 상처를 상징했다. 민석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고 각자의 이야기에 맞는 방식으로 그릇을 복원했다. 때로는 금 대신 은이나 다른 색상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전달할 때마다 깨진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진심 어린 접근법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공방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깨진 그릇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특히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예를 통한 자기 표현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학교와 청소년 센터에 관심을 끌었다. 몇몇 학교에서는 정규 과정의 일부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흙을 빚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한 교사는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시험 점수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믿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민석의 프로그램은 점차 확장되어 우울증 환자들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심리치유 워크숍으로도 발전했다. 지역 병원과 상담센터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공방은 점점 단순한 예술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중요한 치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예술계의 시선도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초기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임수진조차도 민석의 프로젝트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공방을 찾아왔다. 민석은 작업실에서 청소년 수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수지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석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 그들의 작품에 대한 진심 어린 피드백,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간에 가득한 따뜻한 에너지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떠난 후 수지는 민석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지 물었다. 민석은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수지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상업적 시도라고 오해했지만 이제는 민석이 진정으로 예술과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털어놓았다. 민석은 그녀의 말에 감사를 표하며 함께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자고 제안했다. 수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전통 도예 기법을 가르치는 마스터 클래스 강사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로써 공방은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예술 공동체와의 유대도 강화되었다. 임수진이 합류한 후 두 번째 기회 도예 공방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녀의 전통 도예 기법 클래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얻었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가 유행처럼 번졌다. 민석은 이러한 변화를 기쁘게 지켜보았다. 그의 공방은 이제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다양한 세대와 스타일이 공존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민석과 수지는 예상 밖의 좋은 파트너가 되었다. 서로 다른 스타일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술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수진의 엄격함과 민석의 유연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공방의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지역 예술가들도 점차 공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재능을 나누었다. 공방이 1주년을 맞이할 무렵 민석은 특별한 전시회를 기획했다. 깨진 것들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킨츠기 기법으로 복원된 작품들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선보이는 전시였다. 각 작품 옆에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 그들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했다.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오직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만을 담았다. 전시회는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언론은 물론 국내 주요 예술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한 유명 비평가는 이것은 단순한 예술 전시가 아니라 인간 경험의 진실성을 담아낸 감동적인 기록이라고 평했다. 민석은 이러한 반응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지만 내심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가 처음 꿈꿨던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세연도 이러한 성공을 기뻐했다. 그녀는 민석에게 더 큰 계획을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처음에 민석은 확장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한 곳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 공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다. 그러나 세연은 그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득했다. 고민 끝에 민석은 조건부 동의를 했다. 그는 확장하기 전에 현재 공방의 모델을 더 완벽하게 다듬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세연은 그의 신중한 접근법에 동의했고 함께 장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공방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민석과 세연은 확장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울에 새로운 공간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이 있었다. 민석은 공방의 핵심 가치와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고 새로운 강사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 공방의 오픈 준비가 한창일 때 국제예술재단에서 민석에게 연락이 왔다. 그들은 민석의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아시아 전역으로 이 모델을 확산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들이 제안한 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민석은 이 제안에 큰 가능성을 보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다. 그는 세연과 수진 그리고 공방의 핵심 멤버들과 함께 긴 회의를 가졌다.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가능성과 위험성을 철저히 분석했다. 마침내 그들은 국제 협력을 시작하되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1년 후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는 전국 5개 도시로 확장되었고 일본과 대만에서도 첫 번째 협력 공방이 문을 열었다. 각 공방은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공통된 철학과 가치를 공유했다. 민석은 이제 혼자 작업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가 되었다. 그의 작품도 더 깊이와 폭을 갖게 되었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첫 번째 공방에서 세연과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인천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었다. 세연은 민석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다. 예술은 끝이 없으며 다음은 아직 만나지 못한 예술가들을 찾아 나서고 싶다고 대답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여정의 건배를 제안했다. 민석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자신감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국내외로 확장된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는 예술계에서 주목받는 성공 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민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공방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는 매달 각 지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들을 모아 기록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깨진 것들의 회복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해외 공방들은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며 발전했다. 일본에서는 킨츠기와 현지 도예 기법을 접목한 독특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고 대만에서는 지역 사회 노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주목받았다. 민석은 정기적으로 각 공방을 방문하여 현지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서울에 오픈한 두 번째 공방은 첫 번째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이 공간은 바쁜 도시인들에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쉼터가 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흙을 만지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런치타임 도예 프로그램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공방을 담당하게 된 수지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도예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민석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성과는 두 번째 기회 청소년 장학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문제로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도예 교육을 제공했다. 첫 기수 졸업생 중 몇몇은 국내 유명 대학의 예술학부에 진학했고 일부는 공방의 인턴으로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민석은 프로젝트의 성장에 따라 자신의 역할도 변화시켰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 공방에 적합한 리더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방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민석은 자신의 시간을 다시 예술 창작에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성공과 확장 속에서도 민석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주 한 번씩 인천의 첫 번째 공방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했다. 이 수업은 항상 만석이었고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민석은 이 시간을 통해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프로젝트의 본질을 기억하려 했다.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유명 예술대학에서 민석에게 강연 제의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세연의 격려로 강연을 수락했다. 자신감 없던 정비공이 단상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민석은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편 세연은 다양한 예술 분야로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의 개념을 확장하는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석에게 도예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종합예술센터를 제안했다. 이 센터는 예술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었다.
민석은 세연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예술의 형태는 다르지만 진정성 있는 표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본질은 같다고 믿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폐교를 리모델링해 새로운 종합예술센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민석은 오랜만에 대규모 개인전을 준비했다. 이 전시는 그의 예술적 여정을 돌아보는 회고전의 성격을 가졌다. 초기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 그의 성장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였다. 특히 마지막 섹션에는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은 새로운 시리즈가 전시되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민석의 예술적 여정에 함께한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세연, 수진, 그리고 각 공방의 리더들과 학생들까지. 민석은 이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혼자서는 결코 이 여정을 완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개막식 이후 민석과 세연은 조용히 전시장을 거닐었다. 세연은 민석에게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너무나 달랐다. 외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장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세연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시 물었다.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많은 공방을 열거나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아직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예술가들을 찾아 그들의 여정을 돕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어린 소년이 민석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석의 작품에 감명받아 도예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민석은 소년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소년에게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예술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소년은 민석의 말에 빛나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며 민석은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것이다. 감동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